오늘은 요즘에 막 뜨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식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면식당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평범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모든 매장의 매출이 다 엄청 높아요. 이 평범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노하우를 탈탈 털어보려고 제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네. 면식당의 매장이 몇 개점이죠? 저희가 이제 28개 지점 이제 오픈했습니다. 가맹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가맹 사업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맹 사업 시작한 지 1년 겨우 넘었네요.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매장이 좀 금방 빠르게 늘어난 것 같아요. 1년 만에 지금 28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면식당을 딱 보니까 요즘에 되게 흔치 않은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프랜차이즈들 하는 거 보면은 막 현란한 인테리어에다가 메뉴에 뭐 비주얼이나 맛 이런 거 되게 막 특별하게 장치를 해놔가지고 네네. 보면은 브랜드가 되게 좀 특별하다? 이렇게 브랜드의 색깔을 되게 강하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면식당은 그런 프랜차이즈에 비하면은 조금 색깔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면식당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모든 매장의 매출이 다 엄청 높은 거예요. 네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 보통 7,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로.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20, 30대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맛들이 이제 평타 이상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 7, 8천 원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사에서 이제 입지를 잡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이 수요가 되겠다 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더 높이고 싶을 때는 본사에서 이제 네이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다 지원합니다.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가 네. 한 20, 30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메뉴 구성. 두 번째가 모든 메뉴가 다 대중적인 메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합리적인 가격. 네. 네 번째가 매장의 입지 선정.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본사에서 광고를 직접 집행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 광고를 집행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브랜드 광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맹점 하나하나에 마케팅을 해준다는 개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가맹점도 위치해 있는 동에다가 땡땡동 맛집을 딱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다 지금 3등, 4등, 5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 네네. 마진율이 괜찮아요? 저희 마진율은 이제 매출 대비 이제 25%에서 많게는 33%까지 나오고 있고, 이 금액은 그 부가세 같은 것도 다 뺀 그런 수치입니다. 25%에서 33% 33%. 정도까지? 네, 점주님 직접 근무 한 분 조건 하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네. 가격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마진율이 어떻게 25% 이상 나올 수가 있죠?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되는 거죠. 본사도 조금 남고 가맹점에서는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면이었던 거죠. 이 면식당이라는 브랜드를 네네.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맹 사업을 앞전에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배달 전문 사업이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을 딱 깨닫고, 이거 이제 오프라인을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어떤 면 종류, 돈가스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밥 종류, 요 세 가지를 묶으면은 이거 승산이 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사실 특색이 없어질 소지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약간 미소야 같은 브랜드를 하려고 했어요. 미소야 같은 경우는 사실 특색이 크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가고 안정적이고 그거 하면 망하지 않아. 다 잘 돼.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뭐 하나 맛집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면식당같이 평범한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 메뉴가 뭐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올 수 있는 식당인 거죠. 나는 돈가스 먹고 싶은데 나는 덮밥 먹고 싶어. 너는 라면 먹고 싶어? 어디로 가야 되지? 면식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메뉴 선택지가 폭이 넓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되게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웃긴 얘기긴 하지만 장사가 잘 돼서 힘들다.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되니까 힘들다. 네, 힘들다. 그리고 종류가 네.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섞여서 들어왔을 때 네. 초보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되게 특색이 강하게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요즘에 많은데, 네. 그들은 왜 그렇게 특색이 강하게 해서 브랜드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잡기도 좋고, 예. 그래서 하나 이거 잘하는 집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롱런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뭘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대표님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냈다고 보면 될까요? 머릿속에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해서 예. 이제 많이 찾아다녔죠. 벤치마킹 많이 하시는군요. 네,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보고 뭐가 잘 나가는지 예. 보고 이게 어디서 팔리는지도 보고 요거 배워서 만들면 우리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그게 되게 좋은 접근이긴 한데, 네. 자칫 잘못하면 완전 짬뽕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짬뽕이 안 되고 믹스를 잘 하되 내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네이밍서부터 면식당으로 해서 면 종류를 넣어버린 거죠, 이렇게. 아예 면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는. 네, 그래서 면만 가져온 거죠. 쌀국수 가져오고, 라멘 가져오고, 마제소바 가져오고, 근데 쌀국수, 마제소바, 라멘, 냉소바, 돈가스, 네. 덮밥. 그렇게 근데 메뉴가 많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조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반조리 된 거를 보내드립니다. 봉지만 까서 쓸 수만 있게 전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5개가 한 방에 들어왔을 때 조리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한 개 한 개의 메뉴만큼은 다 너무 쉽다. 근데 메뉴가 좀 다양하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반조리 상태로 들어와서 조리가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맛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우려를 이제 제가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1년간 연구를 했죠. 네. 지금 5개 오픈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이 상권에도 넣어보고 저 상권에도 넣어보고 예. 이렇게도 해보고 낮게도 넣어보고 높게도 넣어보고 네. 여기 되는구나. 그러면서 맛도 잡아갔죠. 예. 그래서 이제 맛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어요? 네. 맛이 평범하던데요? 네. 그게 저희 아는 맛이 무섭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쯤 첫 창업을 할 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예. 첫날부터 좀 웨이팅이 걸렸어요. 첫날부터? 네. 어. 그래서 운이 조금 예. 좋았죠. 오픈빨이라고 하죠. 예. 네, 오픈빨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이거 혹시 다음 학기 때는 또 안 되는 게 아닌가? 다들 질려서 안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학기 때 긴장해서 딱 보고, 예. 다행히 매출 유지됐고, 예. 그 다음 연도 3월에는 또 안 오지 않을까? 예. 내가 가맹사업 하려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예. 다음 3월에는 최고 매출 찍었고, 그래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해볼 만한 아이템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브랜드 만들 때부터 프랜차이즈를 기획해서 만드신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매장 하나에서부터 다 OEM 시스템으로 다 반조리된 상태로 물건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마진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마진이 더 좋죠. 더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예.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본적으로 단가적인 측면에서 좋게 받을 수 있고요. 예. 다만 그때 이제 리스크는 그거였죠. 소진이 안 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유통기한이 6개월 예. 정도 되는데 그 소진이 안 되면 다 버릴 걸 각오하고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매장이 하나인데 네. 그냥 OEM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매장 하나일 때부터 OEM을 해도 마진이 괜찮게 남는다. 네. 그래요? 남는데 이제 네. 그걸 소진시킬 수 있는 매출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하나가 있어도 OEM으로 공장에다 맡겨서 받는 거를 고려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OEM 맡겼을 때 맛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많이 그 개선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도 한 10번, 20번씩 겹칩니다. 그러다가 맛이 이제 100% 똑같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90% 이상 나왔을 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10번, 20번 그렇게 OEM 공장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공장에서 나 안 해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려고 하죠. 대표님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매장 70개까지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 브랜드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 브랜드는 지금은 현재 운영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도큐멘터로 하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공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식당. 거기 나와 있습니다. 면시당 정보공개서까지 들어가 보게 하려고 그렇죠. 큰 그림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엑시트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엑시트 하고 나서 큰 돈을 좀 만지셨을 것 같은데 네네. 면식당도 엑시트 하실 계획이신가요? 면식당은 계획 없습니다. 영원히 안 하실 거예요? 네, 면식당은 지금
미소야 같은 브랜드로 네.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는 이제 메인 브랜드로 가져가고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많은 돈들이 좀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면식당은 제가 일단 엑시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면식당이 창업 광고나 브랜드 광고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죠. 맘만 먹으면은 좀 창업 광고 막 돌려가지고 치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광고 왜 안 하세요? 광고는 이제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예.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광고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은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점주님들 수익. 점주님들 수익이 지금 꾸준히 많이 나오는 걸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좀 다른 상권에 들어갔을 때 또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뉴적으로도 지금 인기가 좋지만 보완하고 싶은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메뉴가 4종이 출시가 되고 이제 3개월 뒤에도 또 신메뉴가 나갑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뉴도 보강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강화적인 시간이 더 필요해서 올해랑 내년 초까지는 우선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을 생각이고 예. 저희도 이제 시기가 온다고 하면은 좀 탄력을 받아서 한번 과면 광고를 좀 세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계신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저한테는 연락해가지고 광고 내달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사실 그 장사만 대표님께는 저희 브랜드가 예. 워낙 잘 보시니까 저희 거 검증을 받고 싶은 거죠. 아, 우선 1차적으로 예. 우리 브랜드가 되나? 예.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거기서 만약에 까인다고 하면 예. 왜 까인지를 알면은 저희 브랜드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고 싶었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거절한 건 아니지만 네. 워낙 그 광고가 밀려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못 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지연이 됐거든요.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뭐 월요일마다 연락 와가지고 뭐 좋은 주말 잘 보내신다요 이렇게 뭐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플러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 뵙고 면식당이라는 브랜드를 광고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가장 주요하게 먹혔던 게 그거 같아요. 그냥 지금 매장수가 많지가 않았다 그러면 너무 평범하니까 이걸로 되겠어? 라는 의심을 좀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8개 매장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 평범한데 이게 되네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면식당 보면 좀 특이한 게 네. 마케팅을 본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느낌으로 거의 다 해준단 말이죠. 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네. 딴 사업할 때 이거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다 딴 데 다 빠졌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럼 광고를 하셔야죠. 인터넷에 치세요. 뭐 광고 대행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 좀 해주다가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타버리고 환불해주세요 했더니 환불도 안 되고 고소해도 아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광고를 딴 데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각종 대행사를 다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내가 배워서 내가 집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가맹점에서 월에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사이 그 정도만 받고 해드려야겠다. 물론 저희도 원가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원가 수준에서 해드리면 점주님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마케팅비를 플러스로 본사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하시는 거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 순위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성과 매일마다 봐가지고 왜 안 오르지 네. 봐야 되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거로 이제 돈 벌려고 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되게 발끈하시네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가맹점에서 이제 마진은 또 제법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본사에서 마진 남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네네. 본사 로열티 얼마인가요? 40만 원입니다. 고정 40만 원이고요. 예. 우선은 지금 50호점 정도까지는 네. 40만 원 고정해드릴 예정이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뭐 매출의 한 2% 정도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물류대금으로 많이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네.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마진 구조가 썩 좋지는 않고요. 예. 우선은 점주님들 수익 나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예.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는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개선이 좀 되게끔. 근데 면식당이 지금 매출이 다들 높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최저 매출 가맹점이 매출이 얼마죠? 3천만 원 중반대 나오고 있고 예. 그마저도 이번에 좀 광고를 좀 진행을 해서 예.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최저 매장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좀 운이 좋게도 네.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이 좋게도 잘 되고 있는데 이 운이 네.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세월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고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게 되게 무서워서 이제 신메뉴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4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고 그다음 광고도 꾸준히 더 연구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원해서 매출을 일으키게끔 네.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10년까지? 해봐야죠. 면식당이라는 브랜드가 막 어그로 끄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그 특성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어그로 끄는 브랜드, 저런 브랜드 유행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네. 면식당은 어그로 끄는 거 없이 그냥 직구만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궁금했던 거는 평범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평균 매출이 7천이 넘을 수가 있냐. 심지어 가장 높은 매장 매출이 1억이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브랜드인데 1억 3천 넘는다. 이게 좀 신기한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영상 초반에 면식당의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건 면식당 얘기고, 우리 매장은 평범한데, 이 평범한데 매장, 요걸 어떻게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네. 거거든요. 그렇죠. 평범한 브랜드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우선은 그걸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들여서. 예. 면식당도 이번에 더 사진 촬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한 비용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네. 근데 과감히 한번 투자하셔서 네.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좀 전체적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컨셉 사진처럼 막 들고 있고 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찍어서 우선은 오고 싶게 뭔가 먹고 싶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하는 방법은 뭐 대행사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건데 이제 거기에 누가 광고로 저희 홈플레이스에 들어왔는데 사진을 봤더니 먹음직스러워. 이러면 이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데 네. 광고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인스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인스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네. 뭐 구글, 카카오 이제 그런 거랑 네이버 카페도 됩니다. 아. 이제 뭐 크몽 같은데 네.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 이제 광고 툴이 좀 여러 개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역 맘카페, 맘카페 공략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비용은 한 건에 한 2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에도 맘카페 활성화된 동탄 맘카페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면식당 가봤어요. 뭐 82년생 맘 이러면서 올려요. 분위기도 좋고 괜찮네요. 하면 이제 밑에 누군가 달아줘요. 네. 오, 맛있겠네요. 저도 가볼래요. 그러면 이제 초반에 댓글 달아주는 거죠.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한 3개까지 해줍니다. 네. 그게 2만 원입니다. 아. 저렴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또 맘카페 소문이 납니다. 네. 그래서 티 안 나게 바이럴이라고 하죠. 그런 툴도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사진, 두 번째가 광고. 네. 네. 쿠폰 제도. 전단지 앤 쿠폰. 쿠폰은 어떤 쿠폰일까요? 이제 핵심 사이드 메뉴를 주는 거죠. 저희로 예를 들면은 이제 미니부타동이 하루에 200개씩 나갑니다. 네, 한 3,800원쯤 해요. 네네. 근데 정말 맛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주는 거죠. 전단지를 돌리라,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요? 그래도 먹힙니다. 아마 서울 경기 쪽에는 이제 그 전단지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쿠폰 발행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예. 이 전단지 쿠폰, 여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사장님 같으면은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네. 어떤 네이버 쿠폰을 이용한 마케팅. 네, 그것도 활동을 할수 괜찮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좀 재미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재밌는 가게요. 저는 이제 네. 시도를 좀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매장에 붙입니다. 네. 뭐라고 붙이냐면은, 이제 염색하신 분 1,000원 할인. 자, 두 번째,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시면 1,000원 할인. 네. 비 오는 날 들어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봤던 거는 이런 거죠. 자기 주민등록번호에 뭐 9자가 들어가신 분, 뭐 3자가 들어가신 분 1,000원 할인. 네. 그러면 재밌잖아요. 네. 나도 3월생인데 이렇게 되는 인상이 남거든요. 좋습니다. 팁 4가지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좀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점주님들 하나 빠지지 않고 수익률이 좀 좋게 만족하실 만한 수익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 사실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어요. 영화도 만들고 싶고, 영화 배우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부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이제 꾸준히 좀 할 수 있게 어떤 면식당에서도 수입이 좀 나와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식당 좀 어필하고 싶은 거 남은 거 있나요?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예. 저희 면식당 지금 되게 분위기 좋게 수익도 많이 나오고, 저 본사에서도 자리 좋은데 많이 알아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면은 수익은 정말 만족스럽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면식당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 이어서 나오는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은 제가 면식당 창업 분석을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